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연입니다. 네, 우리 커튼콜에 사실 무용계에서 쟁쟁한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오늘도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요즘 아주 핫한 분이신데, 예, 전 세계 수많은 발레 스타들이 거쳐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 올해 우승자를 모셨습니다. 로잔 콩쿠르 역사상 한국인 발레리노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박윤재 군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저희 1번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된 박윤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네. 제가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우선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겠군요. 네. 제가 콩쿨 소식 듣고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저희 커튼콜에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여행을 가셨다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못 가던 여행을 네, 다녀오시고 그래서 다녀오시면 나와주세요 해서 저희가 기다려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네. 여행은 어떠셨어요? 네. 쉬고 오셨어요? 12일 동안 갔다 왔는데 네. 가서 정말 먹고 자고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여행의 중심이라기보단 네. 정말 편하게 휴식하다 왔습니다. 네. 그런 시간도 있어야죠. 그렇죠. 네. 네. 어디 가셨어요? 저 태국 방콕 갔다 왔어요. 와, 진짜. 잘 쉬고 오셨겠다. 휴양. 또 바로 오자마자 이제 학교 개학해서 바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로잔 콩쿠르 수상하신 게 그러니까 벌써 지난달이 됐어요. 그쵸.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안 믿겼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많은 관심 받고 응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꿈만 같아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뭐래요? 이제 개학해가지고. 다들 대단하다 그러죠. 진짜 너가 1등을 했냐?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 우승하고서 그 시상식 때 이제 다 영상을 다 중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너무 감격한 모습이 진짜 생생하게. 네. 이 로잔 콩쿨이 사실 발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콩쿨인데 근데 또 발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는요. 일반 콩쿠르들과는 다르게 네. 무대에서 딱 한 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그 학생이 어떻게 수업에 임하는지 네. 보통 원래 콩쿠르라 하면은 보통 짧으면 1분, 길면 3분 동안 무용수가 춤을 추는 작품을 네. 평가하는 그런 콩쿠르이 대다수인데 네. 로잔 콩쿠르는 다른 콩쿠르들과 다르게 무용수가 하는 클래스, 몸을 네. 풀고 기초를 다지는 그런 클래스를 직접 평가하면서 일주일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더라고요. 수업 같은 걸 듣는 네. 클래스라는 게 뭐예요? 약간 발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처음에 하는 네. 날마다 하는 과정인데 바워크도 네, 하고 그렇죠. 기본 동작을 이렇게 하는 그것까지도 다 보신다는 네, 거예요. 네. 저희 그 약간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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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we have at the same bar, number 214, Yoon Jae Pak from South Korea. He's 16 years old and 3 months, 5'5". I think he's taller than 5'5" if the boy next to him is that height. From the Seoul Art High School, K1 Arts Middle School.
And he's also dancing Flames of Paris. Yeah, he's got That's- power, as you we could saw see that. yesterday. His Huge legs, jump. legs are strong. Very good. Engaging, your hamstrings, your back, lifting, presenting your calf, and your heel forward, not sort of 그 resting. 선생님의 It 심사 can be, I see that at the bar, a lot of people settle into And they their sickle their yes, foot. everything. You want to keep that heel pulling forward in the position up there. And yes, as you say, using underneath your leg to support you, which you're at the in a pirouette. Because I think there's many you can do passing it, as you mentioned, front, side, or back, but it should have the same dynamic, the same feeling. Yes. And I know In some training also, like in the balancing training, you should be able to slip a piece of paper between the passe toes That and the means that supporting, you're- like that you're you're not really actually sitting. you're really engaging. And I think sometimes in a single turn, which is all I think is required in this combination, a lot of the gentlemen don't get up there quick enough. Well, Yeah. ladies do it too. Yeah. They're slow in a single because it's hard to get there in one Yeah, count or it's half a true. count. You have to be there before the end of the beat. Yeah. And now they're doing on dedans as well. As Yeah. you know. Yeah. That should have been from the back. Yeah. Some of them did it Yeah. wrong. And I think something that maybe we don't do so often, but I think really has value, is what Yoel did at the bar. 사실 저것들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순서를 틀리거나 막 네. 실수를 해도 그거에 말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멘탈을 지켜서 끝까지 나아간다는 게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또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 맞아. 다 출전자들이랑 같이 어, 지금 네. 동시에 올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이 콩쿠르 대비해서 저렇게 기본 동작도 이렇게 콩쿠르 대회 나가듯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가야겠네요, 당연히. 그쵸. 그럼 너무 그럼 그 경연이 너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처음에 저거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선 진출자를 뽑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기 나가는 것도 전 세계에서 처음에는 비디오 심사를 네. 해서 그러니까 로잔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디오 심사를 또 거친 사람들이 네. 오는 거고 그래서 저런 연습 과정 이런 거 클래스를 다 보고 나서 그게 며칠 동안 클래스를 보나요? 클래스는 총 5일 정도 어, 봤던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틀은 발레 작품, 현대 작품 하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클래스 점수, 현대 클래스 점수, 이제 무대에서 한 발레 작품 점수, 네. 현대 점수를 총합해서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 네. 20명을 뽑아서 네. 파이널리스트로 선발해서 파이널 이제 그 다음 날 진행하는 거라 네. 네, 클래스는 5일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연 그 콩쿠르하고는 다르게 계속 이게 심사위원들 지도하는 분이 계속 피드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피드백이랄 되게 특별한 피드백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아, 네. 근데 되게 인상이 남았던 지적을 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평소에 들었다면 되게 평범하고 그냥 흘려들어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적인데 네.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건지 되게 점프를 뛰는 방향 하나를 바꿔주셨던 것 뿐인데 제가 되게 콩쿠르를 하기 전부터 갑자기 안 되던 동작이 하나 생겼었는데 네. 그 방향을 바꾸니까 네. 갑자기 되게 훅 하고 점프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그게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할 거 없는 지적이었는데 네. 되게 딱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뭐 이렇게 동작을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방향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심사위원들이. 너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조언을 네. 해주시는 게 아. 저희는 지적은 대부분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네, 네.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게 저희는 지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콩쿠르는 물론 상을 타는 것도 너무나 좋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냥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 그렇겠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다들
많은 걸 배워간다고 해서 네. 다들 로잔을 많이 나가고 싶어들 하죠. 그러면 로잔 콩쿠르를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나 저런 콩쿠르에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 사실 저는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잔 네. 영상을 봐왔기 때문에 로잔 무대에 대한 꿈은 발레를 처음 시작한 완전 아기 때부터 네.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살에 시작했는데요, 발레? 저는 그냥 거의 놀이로 생각하면서 네. 5살 때 누나 따라서 그냥 누나 하는 걸 보고 와, 나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할까? 그냥 누나가 하니까 그냥 네, 저도 네. 하고 싶어지고 그냥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레를 접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5살 때부터 로잔 콩쿠르의 영상을 보셨어요? 네, 사실 우와. 누나가 일단 발레를 정말? 하다 보니 네. 부모님도 사실 발레를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네. 부모님께서 그냥 발레를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냥 재밌게 보면서 네. 그냥 이게 누군지도 좋겠다. 모르고 네. 그냥 로잔 콩쿠르를 하도 봐오다 보니 꿈을 꾸고 있다고. 그렇구나. 5살 때 기억 잘 안 나. 진짜 가물가물한데. 그러게요. 네. 그러면 그렇게 꿈꾸던 로잔에 갔는데 제일 처음에 느낌은 어떠셨어요? 되게 외국 애들이 네. 기가 셌어요. 오. 되게 외국 애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한국 친구들은 보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네. 친구가 괜찮은지 나로 인해 막 피해를 보지 않았을지를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몸을 풀면 대부분 한국 친구들은 짐을 정리해 놓는다던가 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몸을 풀 수 있게끔 네, 자기 네. 짐을 치워놓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외국 친구들은 다 그냥 자기 자리 여긴 네. 내 자리 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또 착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 사실 막 기가 세다고 해서 나쁘다는 친구는 나쁜다는 거는 아니었는데 네. 네, 그렇게 약간 기가 셌어요. 경연이니까 약간 네. 기싸움에서 내가 먼저 탁 좀 주도해야 그런 된다 것도 약간 그런 있을 것 건가? 같아요. 몸을 풀면서도 서로를 막 쳐다보고 있고 쟤는 어떤지 제가 A 그룹인지 B 그룹인지 그치. 네. 같은 그룹에서 하는데 제가 너무 잘한다 네. 이러면 막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럼 본인은 기가 안 센가요? 저는 사실 저도 조금 세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친구들을 관찰했는데 친구들은 대놓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어요. 네. 잘하나 보자. 심상치 이러고.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보려면 봐봐 이러면서 즐기면서 했죠. 제가 그 파이널 경연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경연이니까 당연히 남들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좋아서 추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실제로. 네, 저는 되게 그 무대에서 로잔에 가서 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떨었었다는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셀렉션, 그러니까 파이널 전 무대에서는 전혀 안 떨었어요. 정말 그냥 네. 무대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무대에서 내가 무용하는 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제일 커서 사실 전혀 안 떨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너무 재밌다 이러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보니 후회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실 파이널에서는 조금은 떨었지만 그래도 제가 나갔던 콩쿨 중에서는 네. 가장 안 떨었던 콩쿨인 것 그래요? 같아요. 가장 큰 콩쿨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워낙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이기도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무대에서 실수를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 나 자체
사실 무용은 그 사람의 뭐 본질이나 그 인성이 다 드러나는 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춤만 봐도 사실 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루잔에서 무대에서 뽐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사실 저는 박수 받고 막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 사실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보여주고 즐기고 오자 라는 마음이 제일 커서 안 떨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파이널 무대 한번 다시 볼까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너무 소년인데 아직도 너무 멋있다. 아, 네. 저게 파리의 불꽃이죠. 네. 네. 이게 근데 사실 저 점막으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네. 저렇게 한 부분은 많이 하는데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러시아 쪽에서 네. 이제 보이쇼이에서 가장 많이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파리의 불꽃 점막하면은 보이쇼이 발레단 영상이 가장 많이 떠서 네.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쇼에서 많이 하는데 얘기는 파리 뭐 혁명 네, 뭐 그쵸.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네, 한국에서는 한 적이 없군요. 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갈라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관객들은 더 강렬하고 밝은 걸 좋아할 수밖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파리의 불꽃이라는 작품 자체가 갈라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테크닉도 많고 에너지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작품이라서 네. 네. 그러면 저 춤을 추는 저 캐릭터는 그 안에서는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혁명가예요. 네. 네. 이렇게 승리해서 기뻐서 되게 추는 춤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저 장면 자체가 혁명에 성공하고 기뻐서 보통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추는데 네. 콩쿠르다 보니까 네.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제스처나 막 네. 사람을 끌고 으악하는 그런 네. 에너지가 느껴지듯이 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되게 기쁜 네. 환호에 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파리의 불꽃을 한 다른 사람들도 있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할 때 보셨나요? 사실 원래 보통은 네. 제가 다른 친구들 보고 위축될까봐 보지 않는 편인데 네. 이번 콩쿠르에선 그냥 다 봤던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못하는 부분은 저 아이는 어떻게 할지, 저 아이는 어떻게 파괴했는지가 네네. 궁금해서 저는 다 챙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번에는 되게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하셨나 네, 보다. 네. 되게 이번 콩쿠르는 저에겐 되게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점프랑 그 턴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저렇게 테크닉이 없는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테크닉을 많이 하고 점프가 많이 있는 작품을 한 건 저게 처음이었고 그래요? 네. 네. 또 이제 현대 작품도 지정작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또 처음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했다는 게 사실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나만 잘하자라는 네, 마음으로 네. 다른 친구들을 안 보고
마인드 컨트롤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네. 그냥 언제 다 모든 방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채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키가 크면은 뭐 왜 그게 그런 안정성이 거예요? 좀 네. 사실 저희 발레는 진짜 1, 2cm 차이 하나로도 맞아요. 몸이 되게 흔들려요. 네, 네. 사실 뭐 조금이라도 발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쵸. 이렇게 몸이 크기가 작을수록 네. 힘을 조금 덜 줘도 흔들리지 네.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부피가 작으면 잘 나가고 네, 네. 부피가 이렇게 크면 네. 앞으로 조금 느리게 나가듯이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 같아요. 네. 사실 턴을 돌 때도 이렇게 부피가 저처럼 조금 저항이 크기가 더 큰 큰 친구들은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아, 조금 작은 친구들은 저항을 조금 덜 받고 더 안정된 네, 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만 네, 힘을 네. 덜 줘도 네. 잡을 수 있는 건 저희는 사실 몇 배의 힘을 가지고 키가 저보다 사실 더 크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몇 배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무대 위에서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고 네. 사실 몸마다 장단점이 엄청 뚜렷하다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키는 언제부터 크셨어요? 저는 항상 엄청 큰 컸어요?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그냥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커왔던 것 아. 같아요. 그냥 언제 멈추지 않고 네. 네. 계속 꾸준히 커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 크고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콩쿨 끝나고 더 다 큰 거 아니에요? 네, 발레를 조금 쉬다 보니까 네.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잠을 네. 자고 하다 보니. 네, 네. 그러면 현대 작품은 컨템퍼러리는 아까 지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콩쿨 나가기 전부터 이걸 지정해서 이 중에서 준비해라랑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봤나요? 그 비디오 심사가 끝나고 네. 이제 뽑힌 친구들한테 이제 네. 메일이 하나씩 가고 네. 이제 그 메일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지정작이 그때 떠요. 11월쯤 떴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고전도 그렇고 네. 그 원래 발레도 그렇고 컨템퍼러리도 네. 다 그때쯤 지정작이 떠서 네. 아. 그래서 1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네. 완전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작품 연습을 못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그 리스트가 나오면 이제 잘 맞는 작품을 고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있어서 그 중에 네. 고르는 거예요? 네. 근데 고전은 그래도 대략 어떤 작품일지 약간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 전년도 이제 재작년이나 작년 리스트를 보면서 이 작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예상은 했었는데 예상할 수가 없는 근데 컨템퍼러리는 더 예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아예 모르던 작품도 그러니까요. 쓱 들어오고 네, 하다 보니까 진짜 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발레 콩쿨인데도 현대무용을 같이 현대도 보나 같이 봐요. 보더라고요. 네. 발레만 사실 요즘 무용수의 추세가 네. 발레만 잘하는 것이 아닌 사실 모든 무용을 다 조화롭게 잘 하기를 발레단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모든 발레단이 그렇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컨템포러리를 채용하는 발레단이 많아지기 때문에 컨템포러리를 잘하면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발레를 하면서. 네. 발레단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대무용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러면 컨템퍼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작품이 이제 그 미국의 네. 어떤 레인이라는 시였나? 그래서 어떤 시의 영감을 받아서 저 작품을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이건 또 완전 다른 그죠. 느낌이 매력이. 완전히 달라서. 예. 네. 네. 그러면 저 작품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누가 추는 거를 보고서 하는 건가요? 네, 사실 가이드처럼 가이드, 어떤 예. 그 순서를 외워야 하니까 네. 그 안무가가 직접 고른 무용수가 추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그 링크가 있어서 또 네, 거기 네.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보는데 어. 작품 자체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던 작품이라서 네. 제일 로전에서 제일 큰 난관이었다 하면은 사실 현대무용이라고 해도 네. 할 만큼 네 진짜 가장 큰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이드 영상만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보고서 따라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안무 의도가 있었는지 저기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거는 사실 자세히 그 안무가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해주진 않잖아요. 예. 그 가이드 영상 안에 네. 이제 뭐 어떤 시를 영감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작품이다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사실 무용은 정해진 게 없고 사실 무용수만의 해석이 그쵸. 중요하다 보니까 로잔에서 가서도 보니까 사실 그 가이드에 나와 있던 대로 안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제 이게 내 춤이다라고 보여줬던 친구들도 있어서 네. 되게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영상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 네. 해석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나는 이걸 왜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작품도 다른 그 출전자도 좀 골라서 했더라고요. 아마 저 작품을 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진짜 많았어요. 저희가 A그룹, 이제 네. 주니어 그룹이었는데 네. 주니어 그룹에서 대부분이 저 작품을 그러니까 저 했다고 할 작품 정도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봤을 때 네. 이렇게 쳐보고 싶은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작품이었을까요? 작품 선택 폭이 조금 좁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 주니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15살부터 18살까지인가? 그렇게 네.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좀 더 어린 네. 출전자들은 주니어,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시니어 이렇게 하나요? 네. 15살부터 16까지는 네. A그룹이라고 네. 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7부터 18살까지는 그쵸. 네. B그룹 네. 해서 이제 A그룹이 할 수 있는 이제 발레 고전 작품 리스트랑 현대 리스트도 다르고 B그룹이랑 네네. 이렇게 아예 작품을 같은 걸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간 그 신체 뭔가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작품이 더 맞다 이렇게 해서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파리에 뵐 것도 사실 그쵸. 이렇게 힘이 예.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기준을 잘 이제 근데 이제 네. 사실 조금 더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어렵고 힘이 필요하고 컨트롤이 필요한 작품들은 B그룹에 많이 몰려있는 경향도 네, 있고 네. 이제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작품이나 뭐 아니면 기본기가 잘 보이는 작품 그런 부분은 A그룹에 네. 많은 작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가끔씩 그렇게 파리불꽃처럼 힘도 필요한 그런 작품도 네. A그룹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승자는 그거 나눠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결국에는. 나눠서 경연을 해요. 네. 근데 아니 경연 자체는 근데 파이널에서는 다 같이 그냥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잔 콩쿠르이 이제 어렵다고 평가받는 것 중 네. 하나가 클래스도 잘해야 되고 작품도 잘해야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모형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이렇게 동생들이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엄청나고 그죠. 네. 그러면 현대무용 이것도 클래스를 따로 보는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현대무용 클래스는 어떻게 해요? 현대무용 클래스는 이제 몸을 구부렸다 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웨이브를 한다든지 이렇게 몸으로 무언가를 질감을 표현하고 아니면 이제
척추를 유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발레 클래스처럼 네. 똑같이 몸을 웜업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제 네. 척추도 하나하나씩 풀고 목도 풀고 무릎도 풀고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발목을 돌리고 손목을 네. 돌리고 이러다가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리면 이제 바닥을 이용해서 구르고 네. 그런 동작들을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어. 그냥 발레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클래스는 안 해보셨어요? 거의 접해볼 기회가 많이는 없었죠. 그죠. 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멘붕이 그러면 앞에서 보니까 뭐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거기에 네.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네. 예, 예. 그럼 동작을 거기 현장에서 뭐 이번 이 동작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동작에서 이렇게 이어서 해라 막 이렇게 설명해 네, 주시면서 어떠한 한 프레이즈를 주시면 그 프레이즈를 저희는 또 순서를 익혀서 그렇게 저희가 17명이다 보니까 네. 한 번에 한 그룹이 다 할 수는 없어서 그죠, 나눠서. 한 3그룹, 4그룹 네.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즉석해서 그걸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엄청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순서를 틀리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이제 진짜 공개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나 막 실수를 그죠. 한다던가 예. 순서를 못 외운다던가 네. 하면 다 드러나 버려서 그러니까 아까 그 중계하는 분도 네. 있고 네. 그 앞에는 또 심사위원들이 앉아 쫙 앉아 계시고.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헤쳐가던 친구도 있던데 네. 그러면은 또 그 순간 나도 같이 놀랄 수 있잖아요.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정말. 예. 그러면 그런 시간 빼고는 뭐 어떤 사실 그렇게 뭐 남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서 머무르면서 있는 거니까 그 외에는 어떤 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무용수가 되면서 이제 필요한 재활이라든지 아. 부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막 이런 이론으로 그런 배우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고요. 네. 별도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이제 밖에서 지냈던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는 사실 계속 경연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죠. 예. 다른 거를 할 여유는 없었고 네. 거기 로잔에 되게 이쁜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막 백조도 막 네. 다니고 네. 오리도 엄청 많고 새들도 다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이랑 그냥 걸어 다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콩쿨 외의 활동이라 하면은 그 호수에서 선생님들이랑 그냥 주변에서 밥도 먹고 네. 그냥 걷고 네. 막 이렇게 했던 네. 게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시상식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다음 날 뭐가 공연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떤 공연이에요? 그 파이널리스트 20명 네.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제 프레이즈 위너 10명, 9명 안에 네.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클래식 작품이랑 컨템포러리 작품을 2개 다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리스트 나머지 11명, 10명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발레를 해라 아니면 너는 컨템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한 작품씩. 네, 한 작품씩 그렇게 그것도 해서 약간 갈라 공연처럼 그렇게 네. 하는 거네요. 네. 그거는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네. 공연인 거죠. 사실 저희는 그 경연 자체도 다 공연 관객이 티켓이 있었고. 있었어서 네. 그래서 그 셀렉션 날 그 작품 날 이제 네. 셀렉션 날 그다음에 파이널 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파이널이 끝나고 했던 라이징 스타 네, 갈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라이징 스타 갈라도 이제 티켓을 이렇게 다 팔아서 외부인한테 다 공개를 해서 네. 이제 이 친구들이 파이널리스트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또 한두 명 정도 유명하신 발레리나들 네.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 다른 작품도 보여주고 네. 로잔 콩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발레. 여러 가지 발레 학교에서 네. 모여서 이렇게 또 어떠한 군무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특별한 콩쿨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냥 뭐 순위를 가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네. 진짜 아까 뭐 그런 무용수한테 필요한 그런 이론 공부도 한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교육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콩쿨인 것 같더라고요. 예.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러게요. 정말 많은 네. 공부가 되는. 예. 그러면 이제 보니까 스칼라십 넘버 1 이러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1등 우승인데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스칼라십이잖아요. 네. 부산이. 네.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고 해외 발레단이나 발레 학교에서 연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이제 학교나 발레단을 선택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네. 초반에. 그래서 그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와 그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뜨는데 이제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저를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교들도 이렇게 밑에로 흰색이 뜨는데 이제 그 받은 학교를 바탕으로 이제 그 파이널이 끝나고 다음 날 라이징 스타 하기 전에 이제 몸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 발레 학교 교장 선생님분들께서 다 이렇게 홀에 앉아 계세요. 테이블을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나 이제 거기서 매칭이 된 학교나 골라서 이제 가서 선생님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의사를 표하면 이러한 조건으로 너에게 스칼라십을 줄게 이렇게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해서 또 원하는 학교를 골라서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인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완전 유튜브로만 보던 교장 선생님 분들이 이렇게 쫙. 어디를 고르셨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사실 로잔 측에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저희 그 정식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달라고 하셔서 그렇군요. 그럼 결정은 된 건가요? 네, 이제 결정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궁금하네. 여러 가지 각각지에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조건을 많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서울 예고를 어쨌든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유학은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유학은 이제 가을 학기에 다들 보통 시작하다 보니까 한 여름 때쯤 자퇴를 하고 이제 9월 때쯤 거기로 가서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로잔 콩쿨 쪽에서 주는 장학금 하고 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그 또 1등 상을 받았다 보니까 1등을 지원해 주시는 후원사에서 그쪽 파운데이션에서 제 식비, 학비, 기숙사비 같은 걸 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지원받았기보다는 사실 로잔에서 지원받았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물론 학교에서도 지원받은 게 많지만 또 이제 가장 큰 기숙사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 1등이라서 그렇게 많이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1등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사실 2등 친구들이랑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상식 때 딱 이름이 불릴 때 어떠셨어요? 왜 그 전에 그 저기 밑에부터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막 3등, 2등 이랬을 때 내 이름 아직 안 불렸는데 혹시 내가 이런 생각하셨죠? 사실 되게 웃긴 게 파이널 무대가 끝나고 저는 그렇게 저를 잘한다고 평가를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저 친구가 훨씬 잘했으니까 저 친구도 너무 잘했으니까 저 친구는 근데 서양인이네 그냥 이번에 상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다가 베스트 영 탤런트 상이라고 또 이제 그걸 타셨죠. 그게 먼저 호명돼서 너무 좋은데 이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이 상이 끝이겠지 그냥
조금만 욕심내도 9등만 8등만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상위권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1등 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조금 이른 순위에 나와서 네.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이건 아닌데 네, 네. 더 잘한 친구가 있었나 보다 내가 못 봤나 보다 이러다가 이제 2등으로 저보다 한 살 어린 또 친구가 불리면서 설마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니겠지 네네. 제가 얘는 상을 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 앞에서 탔으니까. 불리는 바람에 이제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번호랑 이름을 불러주셔서 딱 나갔는데 사실 저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순위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 이름도 잘못 들은 줄 알고 두리번대다가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심사위원분들. 그래서 인사하고 네. 그래서 시상식 장면이 있습니다. 있어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And scholarship number 1 is offered by the Caris Foundation. Number 214, Yoon Jae Park. 예, 두리번 하네요. 진짜. 인상에 남았던 게 저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인사드릴 때 또 한 번 또 나가서 인사드렸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분들 몇 명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같이 울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우선 발레를 시작한 5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꿈꿔왔던 꿈의 무대인 이 프릭스 디 로잔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이런 파이널 무대까지 서고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믿기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를 위해 정말 써주신 저희 시우아이 선생님, 그다음에 누나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정말로 정말 감사드리고 먼 타지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심사위원도 우셨군요. 네, 진짜. 저 그래서 가끔 저 장면은 챙겨봅니다. 그래, 나 앞으로 그래도 1등 했어 하고. 앞으로 정말 내가 뭔가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저거 보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다음 단계를 걸어갈 연료라고 생각하고. 네, 진짜. 또 다음 단계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콩쿠르라서 이제 앞으로 정말 직업 무용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사실 걱정은 없고 이제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이 그냥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에요. 또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또 새로운 타지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낯선 말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갈 그게 너무 그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멋지다. 네. 보니까 뭐 영어도 잘 하시던데요. 영어에 저는 진짜 못합니다. 아니, 제가 그거 봤거든요. 소개 영상 봤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여기 그 클래스 할 때 보면 다 피아니스트들이 옆에서 다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마에스트로 이러면서 막 다시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큰 발레단에서는 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학교에서? 네,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네, 보통 예고에서는 네. 그 반주 선생님분들 따로 계셔서 네, 네. 평소에 보통 다 반주로 해주시면서 네. 발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할 때도 그 음악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라이브로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자세한 게 큰 이유는 모르지만 네.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그냥 라디오 녹음된 거. 블루투스 네. 기계로 듣는 음악과 네. 라이브로 듣는 그런 음악의 차이는 사실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박자를 땡겨 쓰고 네, 네. 이렇게 탁 몰고 막 그런 능력을 키우기에는 사실 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네, 네.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음악성을 기르고 네.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내기에는 라이브와 블루투스 그 스피커가 내는 소리와는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 표현이란 게 사실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네. 이제 또 그 학생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과 또 점프의 높이도 다르고 네. 아니면 또 이 학생은 잘 뛰고 잘 돌고 또 이 학생은 조금 못 뛰고 조금 회전력이 약하니까 또 네. 그거에 맞는 음악이 또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네. 음악이 남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템포가 너무 느리거나 또 네.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가장 최적의 박자 뭐 아니면 음악 그런 저희가 사실 뛸 때도 음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뭐 템포가 너무 느린다던가 뭐 아니면 조금 처지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음악이 뛰면 사실 잘 맞는 음악이 뛰는 것보다 네. 사실 조금 더 못 뛰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사실 몸에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주 선생님은 뭐 좀 그 학생의 컨디션에 맞춰서 좀 더 네. 템포를 빨리 쳐주시기도 네. 하고 약간 뭐 이렇게도 네.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네요. 또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주문에도 맞게 그렇죠. 또 그렇게, 조금 느리게 네. 해주세요. 이러면. 네, 실시간으로 여기 네. 부분 조금 느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 부분 좀 더 빨리요. 이렇게 또 음악에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발레 전문 피아니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발레가 그러니까 음악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네. 그럼 평소에도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음악 즐겨 듣습니다. 네, 네. 근데 발레 고전 발레는 대부분 클래식이잖아요. 네. 네. 클래식도 많이 좋아하세요? 클래식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듣고 있고 이제 또 사실 K-팝 뭐 아니면 팝송 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뭐 힙합도 듣고 락도 듣고 그냥 어느 가수를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노래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곡은 뭐예요? 요즘은 랩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럼 막 들으면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몸짓이 저절로 나온다거나 뭐 이러진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무용수의 직업병이다 보니까 그냥 박자에 맞춰서 그냥 뭐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발을 움직인다든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발레 작품은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발레 작품은 지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약간 서정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서 지젤 알브레이트 솔로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젤을 가장 좋아하는 그렇구나. 네. 꼭 나중에 커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알브레이트 역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발레 하시는 분들 몇 분 인터뷰를 하면 남자 무용수들은 좋아하는 작품 물어보면 대부분 지젤 알브레이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멋있는 역이에요. 네. 네. 되게 감정 표현도 잘해야 되는. 네, 엄청 중요할 정도로. 네.
네. 그럼 학교에서 연기 수업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이라든지 뭐. 그런 수업은 딱히 저희는 없고 아. 이제 뭐 컨템포러리 수업이라든지 발레 수업이라든지 그 두 개가 가장 큰 축인 것 같아요. 네, 딱히 감정 표현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고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작품은 이런 줄거리를 가진 이런 캐릭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그 캐릭터를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의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현대무용 수업도 같이 있네요. 네. 아까 보니까 현대 출 때는 또 굉장히 완전히 느낌이 몸 쓰는 게 다르잖아요. 발레랑은. 뭐라 그러지? 네. 또 되게 자유로워 보이기도 그쵸. 하고 되게 멋있는데 본인이 출 때는 그게 또 확실히 다르겠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감정이. 네. 사실 발레를 하다가 현대를 하기 힘들어요. 발레를 방금까지 하다가 이제 또 다시 현대를 하기에는 사실 현대무용은 이제 관절 다 부드럽게 끊기지 않게 움직여야 하는 것도 있고 발레처럼 이렇게 딱 잡고 막 이런 게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무용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레인이라는 작품은 사실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절을 해야 되는 그런 동작이 너무 많았어서 되게 힘든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를 하다가 또 발레를 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예 몸풀기가 다른 거예요. 현대 몸풀기와 또 발레 몸풀기와 그래서 또 발레를 할 때는 사실 되게 기쁘다 막 신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현대를 할 때는 현대를 하면서는 그냥 내가 얼마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보여주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관절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내 재능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무언가를 느끼다기보다는 제가 웃긴 사실인데 그 셀렉션 하기 전에 이제 4일차 때 무대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현대를 하다가 되게 크게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요? 무릎이 이렇게 찍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었는데 그래서 사실 현대는 조금 겁을 먹었었어요. 발레는 그냥 하자 이거였는데 오히려 현대를 하니까 조금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러다 보니까 셀렉션 무대 때는 조금 현대는 춤을 추기보다는 실수를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또 이제 파이널 때 조금은 즐겼지만 또 발레와 현대와는 다른 되게 말로 말할 수 없는 되게 하면서 되게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현대는 약간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발레와 다른 에너지가 엄청 색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른데 또 그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의상은 거기서 정해주는 의상인 거예요? 네, 그 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팔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검은 옷이나 아니면 살색 옷을 고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대충 그 가이드 영상에 나오는 의상에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씩 뭐 추가를 해서 대부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는 다 하는 편이에요.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라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긴팔에 반바지를 해서 원래는 이제 망사 같은 거는 안 써져 있었는데 이제 등 뒤나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망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디자인에 추가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체로 그 모양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전은 원래 그 작품에서 입는 대략의 그 의상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대부분 건가요? 다 정해져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학생으로서 전막 발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전막은 거의 안 하죠. 전막 발레는 사실 거의 못 하죠.
저희가 아직 힘이 상체 힘이 그쵸.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파드듀라는 여자와 같이 합을 맞출 때 네. 여자가 다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프트를 하는 동작에서 네. 이제 저도 다칠 수 있고 네. 여자도 다칠 수 있고 이제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점막은 학생들이 거의 안 못하는 하죠.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평소 수업에서도 그럼 리프트하고 이런 동작은 아직은 안 하나요? 저희는 파드드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있는데 네. 그 수업에서 이제 가끔씩 아. 이제 기초를 다 다지고 나서 수업 후반부쯤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네. 또 학기 초다 보니까 네. 아직 기초를 다지고 있고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조금씩 파드드 리프트를 배우는 것 같아요. 참 발레 어렵네요. 진짜 하나다. 그러니까요. 단계를 쌓아서. 근데 아까 5살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너무 좋아서 재밌겠다 하고 시작하셨지만 너무 힘든데 괜히 했다 이런 적은 없으세요? 많죠. 너무 많죠. 네, 네.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무용은 힘들고 잔인하다 보니까 중간에 관두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포기하고 뭐 다쳐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그 무대에서는 잠깐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괴로움을 이겨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너무 힘든데 네. 그 짧은 순간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거라 사실 저희는 뭐 다치거나 뭐 아니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하면 되게 절망스럽거든요. 네. 네. 부모님께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어요? 웃기는 사실인데 이것도 되게 웃긴데 네. 7살 때였나? 네. 7살 때. 네. 그래서 유치원 때 한 번 나 안 할래 했던 이유로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힘들면 관두자.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엄마는 오히려 관두자. 그냥 관두고 여행 다니자 네. 라고 해주셨었는데 제가 포기 안 한 거거든요. 끝까지 그냥 엄마 해볼래 이러고 버텨온 거라. 기억도 그렇게 잘 안 나.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힘들지만 되게 박수 받고 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무대에 서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연습해왔던 거, 그만큼 힘들었던 거,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만들어낸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게 너무 가치 있고 그 무엇과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실 프로 무용수처럼 무대에 자주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뭐 학교 안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막 박수 해주고 이러면 정말 내가 이 힘을 받아서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네. 되게 별거 없는 콩쿨. 네. 콩쿨에서도 저는 되게 그런 박수를 받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네. 작년 고1 때 나갔던 네. 동아무용 콩쿠르였는데요. 네. 그때 지젤 알브레이트 역을 네. 솔로를 했었는데 네. 사실 되게 슬프고 서정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에 몰입하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끝날 때쯤엔 거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 무대에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관객도 이제 보러 온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너무 반응을 잘해주시고 또 그날 결과도 되게 좋게 나와서 네.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대를 하면서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눈물이 나오면서까지 춤을 춘다는 게 사실 경험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콩쿨 경연 무대에서. 와. 네. 동아무용 콩쿠르 제가 되게 애증의 관계거든요.
중3 때 한번 나갔었는데 네. 또 중3 때 실수로 엄청 크게 해서 그 무대를 무서워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 동아무용 콩쿠르에 나가기는 학교에서 허락도 잘 안 해주시는 네. 부분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붙다 보니까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다행히도 감사하게 예선을 붙고 이제 진짜 그 무대에서 그냥 무서웠던 기억을 남기기 싫었어요. 네.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를 깨고 싶어서 나갔던 네. 콩쿠르라 네. 긴장도 막 엄청 평소처럼은 안 하고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다행히 중요한 네. 순간이었네요. 네. 그 무대가. 네. 로잔 다음으로 인상이 깊었던 네.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머니께서 옛날 그 콩쿨 나가셨던 것도 좀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흑역사인데. 보고 싶은데. 근데 동아무용 콩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동아무용 콩쿨은 아니고. 동아무용 콩쿠르는 제가 보기 싫다고 동영상을 없애가지고. 정말이요? 네. 그걸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허락을 받은 영상만 그러면. 그러면서 야무지게 잘한다. 좀 전에 그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그 파키타라는 작품에서 예. 루시앵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 작품이에요. 네. 파키타도 그러니까 갈라에서는 되게 많이 봤는데. 네. 네. 사실 콩쿨 단골 작품이라고 맞아요. 해도. 파키타. 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동작이 되게 정확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진짜 야무지게 중력을 한 3배로 받는 거 마냥 너무 못 뛰는데. 아니 어릴 때잖아요. 네. 저거는 무슨 작품이에요? 저거는 코펠리아라는 작품에서 네. 프란츠라는 그 친구 캐릭터. 네. 코펠리아는 하죠. 가끔 해요. 네. 한국에서도. 네.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전막 발레 보러 가면 되게 재밌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무대에 서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자기의 체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발등에
꺾임이나 네. 뭐 아니면 무릎의 라인이나 그런 부분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발레 그러다- 무용수로서.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리가 조금 굵은 편이다 보니까 다리 라인 부분 같은 면에서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고 이제 키도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서 저는 되게 이 다리를 싫어했었는데 네. 되게 싫어했어요. 어. 근데 르잔을 갔다 오고 나서 제 다리가 좋다, 너무 좋다, 힘 있어 보이고 네. 되게 에너지도 있고 너무 좋다, 라인도 이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아무리 해도 얇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안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내 다리를 사랑하기로. 치토스 발이라고 하셨던데. 이렇게 저희가 관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관절이 튀어나와서 네. 울퉁불퉁불퉁한데 그거를 약간 치토스 같은 거예요. 원래 삼겹살 같다고도 했는데 네. 근데 약간 뭔가 더 불규칙한 것이 치토스 같기도 해서 치토스 발. 네. 발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발이 맞아요. 그렇게 울퉁불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간 네. 참 정말 많은 수련의 시간이 정말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예술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더 또 무대에서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즐겁게 네.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하시는 거 이제 계속 쭉. 네. 마지막으로 다시 마무리. 앞으로의 포부. 나는 어떤 무용가가 되고 싶다. 저는 스펙트럼이 넓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무용수가 될 것입니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윤재 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